자, 오늘 9개. 38페이지. 아, 미안해. 앞으로 13개, 13개, 13개 나갈 거야. 그래서 앞으로 시제를 3시간 안에 끝낼 거고 13문장씩 할 거야. 그래서 한 페이지씩 나갈 거야. 한 페이지씩. 오늘은 38, 39 이렇게 2개 나갈 거고 다음 시간에는 40, 40. 그 다음에는 42, 44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할 수 있어. 선생님 수업을 잘 들으면 야, 너희들 외워야 되는 본문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커트라인이 높아진다는 거야. 맞지? 차라리 적은데요. 아니야. 커트라인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지? 13개니까 선생님이 3개까지 봐줄게. 네? 알겠죠? 13개 외우는 거니까 3개까지 봐줄게. 이게요. 아, 4개? 아, 4개는 너희들 오늘 하는 거 봐서. 아, 알겠지? 열심히 들어. 잘 들어. 얘들아, 그리고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 정말 어려운 게 1도 없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몇 페이지라고요? 38페이지 펴니다. 자, 38페이지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일단 너희들한테 기본적으로 뭔가를 좀 설명을 해주고 38페이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중요한 부분. 오늘 선생님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뭐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시제 공부한다고 그랬죠? 시제는 뭐야? 영린이 탈출 프로젝트. 그지? 영린이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시제, 즉 동사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너희들이 파악하지 못하면 시제라는 거 너희들이 가져가기가 어렵겠지.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동사. 그치? 동사 중에서 가장 이 동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라는 것은 이 시제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 시제라는 것을 얘들아, 선생님 지난 시간에 시제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시제가 총 몇 개 있었다고 그랬죠? 24개가 있어. 근데 선생님 지난 시간 몇 개 가르쳐줬지? 12개.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몇 개를 시험을 본 거야? 12개의 시제를 시험을 본 거야. 자, 일단은 오늘 공부할 시제만 적어볼게. 뭐냐면 기본이야. 기본. 디폴트 값이라고 하지. 아주 기본이 되는 거야. 현재, 과거, 미래 시제. 그게 아닙니다. 과입니다. 알겠죠?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오늘 3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현재 시제 어떻게 생겼죠? 그치? 동사 원형 또는 여기에 s를 붙이거나 또는 es를 붙이는 경우가 있지. 요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병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변신한다라고 했어. 왜 변신한다고 그랬지? 그렇지. 요거 때문이죠. 수의 일치, 무엇과의 수의 일치를 맞추는 거지? 주어와의 수의 일치를 맞추는 거다. 어렵지 않지? 선생님이 이게 왜 주어랑 동사의 수의 일치를 맞춰야 되는지도 선생님 지난 시간 설명했어요. 왜 그랬죠? 주어랑 동사의 수의 일치가 왜 이런 복잡한 게 영어에는 있어요? 라는 질문에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지? 그렇지. 어순이 달라서 그래.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데 왜 영어에는 이런 복잡한 동사에 막 변신이 되고 동사에 뭔가가 막 붙고 동사에 뭐가 막 변화되고 이런 게 왜 생긴다고? 주어랑 동사가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어순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어순 때문에 수의 일치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영어를 공부할 때는 주어랑 동사가 제대로 만들어졌나?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수의 일치 때문에 이렇게 2가지가 생기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과거는 어떻게 생겼죠?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라는 것에 d를 붙이거나 ed를 붙이거나 마지막 그렇지, 불규칙. 그래서 오늘 요것도 같이 우리가 시험을 봤죠? 불규칙 변화형. 불규칙은 당연히 외우지 못하면 이 동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동사를 찾을 수가 없겠지. 그치? 불규칙 변화형은 반드시 너희들이 공부를 하는데 필수적인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미래 시제는 어떻게 생겼죠? will 다음에 동사. 됐지? 자, 선생님이 오늘 너희들이랑 공부할 게 바로 요 3가지의 시제인데 요 3가지의 시제를 선생님이 어디에 표시를 했었더라? 시간의 그래프에 표시를 했었죠. 자, 현재 시제가 있고 이거보다 먼저 일어나는 건 과거, 그리고 이거보다 나중에 일어날 건 미래라고 했지. 자, 요 3개의 시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제라고 했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시제? 점의 개념. 그러니까 현재 일어난 현재 시를 썼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그래프 속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그 순간만, 현재 그 순간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미래 시제는 미래의 그 순간만. 그러면 과거 시제는 과거의 그 순간만을 표현하는 거지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나중에 뭐가 있을지 전혀 전달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의 관찰력을 선생님이 좀 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개의 시제를 썼는데 이 세 개의 시제 중에 왕따 같은 애가 하나 있어. 모양을 봐봐. 모양을 보면 약간 왕따 같은 애가 하나 있어. 왜 미래가 왕따라고 생각해? 어? 오, 자, 봐봐. 요 둘은 어쨌든 동사라는 것에 무언가 뒤에다가 s나 es, d나 ed를 붙여서 변화형을 만드는 거야.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데 미래는 뭐 이런 거 왜 없지? 뭐 동사에다가 뭐 여기 ing 뭐 앞에 to 이렇게 붙여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미래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 그냥 will이라는 단어만 여기에 툭 붙여서 이렇게 만든 거야. 자, 요 세 개의 모양을 가지고 물어볼게. 누구랑 누구랑 친한 거니? 현재랑 과거는 친한 거야. 근데 미래는 얘랑은 약간 태생이 달라. 뭐라고? 태생이 달라. 그러니까 요 둘은 약간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얘는 나중에 합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약간 막장 드라마 같지? 그치?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자, 잘 들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를 공부할 건데 일단 첫 번째,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언제 쓴다고? 무조건 현재 시제는 언제 쓴다고 했죠? 첫 번째, 현재 일어난 동작을 나타내는 거야. 그치? 좀 불안하지? 현재 시제인데 왜 이걸 1하고 현재라고 썼지? 그럼 이제 뭐가 나올까? 2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두 번째, 현재 시제는 또 언제 쓰냐면 맞아, 습관. 그리고 진리. 또 과학적 사실. 이거 왜 습관, 진리, 과학적 사실은 현재로 쓴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봐봐. 습관. 너희들 습관이 뭐 있어? 뭐 수업하다 보면 선생님이 아이들 중에 막 다리 발발발발 떠내는 애들 있어. 그리고 손가락 막 이렇게 먹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이건 습관이지. 왜?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그러겠지.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습관이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미래에도 할 거니까 과거 시제를 쓰는 게 나을까 현재를 쓰는 게 나을까 미래를 쓰는 게 나을까? 왜 현재일까? 가운데 있는 거니까. 내가 만약 습관을 나타내는데 과거를 썼어. 그러면 누가 삐삐 할까? 누가 삐삐 할까? 이 둘이 난리가 나겠지. 네가 뭔데 과거, 과거 네가 뭔데 현재가 난리가 나겠지. 미래가 난리가 나겠지. 그지?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시제인 현재를 쓰는 거야. 왜? 이건 전부 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시제를 뭘로 쓴다? 현재 시제로 쓴다. 됐지? 자,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뭘까? 언제 또 현재 시제를 쓰냐면 요거는 뭐라고? 가까운 미래. 자, 요즘 이해 못하겠지? 현재 시제를 쓴다고 해놓고서는 얘가 뭘 나타낼 수 있대? 미래를 나타내. 솔직히 이거 이해 안 되지? 그지? 어쨌든 야 그러면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낼 수 있으면 도대체 얘는 왜 필요한 거야? 필요가 없지.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자, 이건 잘 들어야 돼. 알겠지?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에서 시제는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 현진, 과진, 미진, 현환, 과환, 미환, 현환진, 과환진, 미환진 이렇게 12개의 능동의 시제가 있다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영어가 제일 의예 하고 태어났어.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가 존재한 게 아니었어. 뭐가 존재했었냐면 그때는 너희들 내가 아까 얘기했지? 요 둘밖에 없었어. 요 둘밖에 없었어. 시제가 미래 시제가 나중에 생긴 거야. 이 처음에 문법이 생겨났을 때 영어의 문법에서는 미래는 없었어. 맞아. 미래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그때 이 언어를 쓰던 영어를 쓰던 사람들이 이게 영어가 어느 나라 언어지? 맞아, 영국 언어지.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지? 섬나라야, 섬나라. 일본처럼 섬나라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섬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기는 했겠지만 사실 섬나라 옆에 유럽 본토에서 섬나라로 건너간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야. 즉,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언어인 영어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영어의 어원, 이 영어의 할아버지 조상을 쭉 따라가면 영국에서 그 섬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어떤 언어냐면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쓰던 언어야. 그 옆에 있는 유럽에. 그치? 그 건너가기 전에 유럽. 그 유럽 중에서 북유럽이 있어. 북유럽은 어떤 곳일 것 같아? 얘들아, 북쪽은 어떠니? 추워. 정말 추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북유럽에서 살던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이렇게 영국으로 건너간 사람들도 있고 저 다른 유럽으로 간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영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만들어서 영어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 어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북유럽에 살던 사람들이 쓰던 언어였어. 그때는 왜 미래가 없었냐? 북쪽 어떻다고? 춥다고. 우리 이렇게 4명이 지금 그 북유럽에 살던 사람으로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자. 그치? 오늘 선생님이 이제 남자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뭘 사냥을 해가지고 호랑이를 잡아서 가지고 왔어. 그래서 너희들이랑 이렇게 너희들 이제 여기 잘 집을 지키면서 불을 잘 지켜야겠지.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 추워 죽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잘 남아서 불을 잘 지키고 있었겠지. 선생님이 멋있게 자 호랑이를 가져왔어. 그래, 토끼를 가져갔어. 알았어. 가져갔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다 먹었어. 먹고 나서 이제 뭐하지? 치워? 물론 치우. 뭐 설거지 해? 설거지. 옛날 생각하는 거야. 그 옛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야, 내 이제 먹으면 자야겠지. 근데 우리가 어디서 잘까? 침대? 아니야. 동굴이지. 침대가 어딨어? 침대가 어딨어 그때? 사람이 잡아오는데. 그래, 뭐 지푸라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지?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잤겠지. 집을 만들기보다는 자연이 만들어 놓은 집에서 잤을 거 아니야.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내가 가서 자자. 하고 해서 잤네.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한 명이 죽었어. 수영이 죽었어. 왜 얘를 죽여? 선생님. 그래, 그럼 내가 죽으면 니들 다 죽잖아. 나는 죽지 말자. 그런 스토리로 가면 안 돼. 알겠지?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죽었어. 잘 가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은서가 죽었어. 왜 죽었을까? 추워서. 맞아. 추워서 죽는 거야. 안타깝네. 안타깝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고 뭐 바르고 할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엄청 취약한 거야. 그 말은 뭐냐면 그때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현재가 중요해, 과거가 중요해, 미래가 중요해. 현재가 제일 중요한 거야. 과거는 그냥 어제 살았던 게 그냥 지금 살던 게 과거로 넘어갔을 뿐이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미래라는 게 있어 없어? 없었을 때야.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을 말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 맞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래라는 걸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미래가 존재하지 않아. 너희들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눈이라는 단어가 있을까 없을까? 이 눈 말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이라는 단어가 아프리카 사람들은 없어. 몰라요. 존재하지 않아. 알긴 알겠지. 존재하지 않아. 눈에 인터넷에 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 없겠지. 그치? 똑같은 거야. 맨 처음에 언어, 영어라는 언어의 문법 속에는 현재랑 과거 시제만 있었던 거야. 왜? 왜 미래가 없었지? 추워줄까요? 미래가 없으니까. 그들은 미래가 없었거든. 미래가 없으니까 미래가 없지. 그렇지. 미래가 없으니까 미래 시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그러면 미래를 가끔씩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자주 말하진 않겠지만. 내일 그럼 그때는 어떤 시제를 가지고 미래를 표현했을까?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표현해?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표현해? 당연히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표현해.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표현할 수는 없겠지. 현재지.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일단 현재 시제 언제 쓰는 첫 번째 당연히 현재 지금 일어났는데 두 번째 습관 진리 과학적 사실. 그치? 선생님은 잘생겼다. 과학적 사실이잖아. 과학적. 과학적 진실이잖아. 이건 진리잖아. 왜?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건데. 내일 갑자기. 너희들 표정이 내일 갑자기 생겨지는 거예요. 갑자기 못생겨졌다. 내일 갑자기 은서 얼굴이 짓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 왜 서로 그렇게 근데 너 어쩌라고 내일 그러는 거야? 얼굴이. 자,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습관, 진리, 과학적 사실은 무조건 현재 시에 쓰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세 번째. 왜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는 말이 현재를 가지고 가까운 미래를 표현한다 라고 했지? 그때는 미래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전통이 지금까지 쭉 남아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돼. 현재 시제는 그냥 현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습관, 진리, 그리고 과학적 사실 플러스 뭐다? 가까운 미래. 이 세 가지를 현재 시제가 표현할 수 있다. 요거를 너희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 그럼 도대체 이 미래 시제는 언제 생긴 거예요? 언제 생겼을까? 미래가 생기고. 맞아.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해져서 뭘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야, 우리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설명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그때 새롭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모양이 달라.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모양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너희들한테 이 셋 중에 왕따 골라봐 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야. 알겠지?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셋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 그지? 하지만 태생으로 봤을 때는 요 둘은 쌍둥이처럼 같은 시간에 같이 태어났지만 요 미래는 나중에 태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진짜 찐 얘기예요? 아니면 선생님 내피셜이에요? 뇌피셜입니다. 근데 뭔가 진짜 그랬을 것 같고. 어쨌든 아니 근데 이 진짜 문법에 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미래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는 근데 그건 실제로 학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논문들도 있어. 그러면 아까 그 선생님이 죽었을 때 진짜 미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미래가 없어지겠지. 어쨌든 요 미래라는 것은 나중에 생겨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되지? 그래서 모양도 조금 이렇게 다르게 생겼다. 이해되지? 좋아요. 자 그러면 현재 시제가 나타내는 때와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이걸 어떻게 졸리다고? 하품도 못하게 하면 아까도 했잖아. 그러면 안 돼. 자, 볼게. 자, 현재 시제가 나타내는 의미. 자, 이거는 당연히 현재 시제를 얘기하는 거고 현재 시제는 언제 쓴다고 그랬지? 현재. 과학적 진리. 첫 번째 현재. 그리고 두 번째 진리. 그리고 습관. 과학적 진실. 과학적 사실. 과학적 진리 이런데. 그지? 진리, 습관, 과학적 사실. 진리 어쩌나?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언제 쓴다고 그랬죠?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
이제 요게 왜 이렇게 쓰이게 되는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보자. 현재 시제는 현재나 미래의 일을 나타내며, 자, 이제 요게 어색하지 않지 얘들아? 왜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지 너희들 이제 설명할 수 있지? 그치? 왜 그렇다고? 미래가 없으죠. 미래가 그때는 없었는데 그때 쓰던 게 아직도 조금 계속 그 전통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미래가 아니라 무슨 미래야? 가까운 미래야. 먼 미래는 표현할 수 없어. 가까운 미래를 현재 시로 표현해. 그 가깝다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 뭐 한 2주? 2주 가까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보통 한 2주 정도까지는 이렇게 가까운 미래를 사용할 때 현재 시를 쓸 수 있어. 알겠지? 일단 한 그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미래도 같아. 쓸 수 있어요. 아니요. 미래시를 못 써요. 미래는 그냥 미래 시제를 써야죠. 아니 그치? 그 가까운 미래를 미래시. 그건 써도 돼. 왜냐면 그 미래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알겠지? 1시간 뒤 이런. 그거 미. 그런 것도 이제 가까운 미래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공부한 게 자꾸 이렇게 조각이 맞춰져야 돼. 알겠지? 오늘 공부한 걸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보자. 현재 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현재 상태. 자, 그리고 두 번째 미래를 뜻하는 부사구와 함께. 자, 이거 조건이 달렸죠? 미래를 뜻하는 부사구가 뭐가 있지? 이거 무슨 뜻이니? 내일이라는 뜻이지. 그지? 요런 단어들이 붙어 있으면, 즉, 이런 걸 가까운 미래라고 봐서 현재 시를 쓸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요 밑에 있나 보다. 알겠지? 세 번째는 요 밑에 있으니까, 그거 같이 한번 살펴보자. 자, 일단 50번 문장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동사머니. sounds의 s 붙었지. sounds. 그치? Your idea sounds great. 너의 생각은 멋지게 들려. 이런 뜻이야. 자, 우리 이거 기억나지? sound 시제는 현재 시제. 몇 형식? 오케이. 이 형식 동사. 그럼 뒤에 뭘 예측하면 돼? 보어 자리에 얘는 무조건 뭐 들어간다? 형용사만 들어간다. 기억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요 단어 하나만 외우면 공짜인 거야. 나머지 그냥 공짜인 거라고. 그지? 사운드의 S 왜부터? 주어 3단수. 그지? 주어 3인칭 단수니까 이거 벌써 외워진 거야. 맞지? 너의 생각은 sounds great. 좋아요. 그지? 좋은 생각 같아.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갑니다. 51번 동사문이 start. 자, start라는 동사. 이거 무슨 뜻이야? 시작하다라는 뜻의 현재 시제지. 시제는 현재야. 자, 그러면 final exams. 이건 뭐지? 기말고사야. 마지막 시험. 그러니까 이걸 기말고사라고 선생님, 네. 근데 S가 붙었는데 기말고사예요. 기말고사들이라고 하고, 그지? 시험을 하나만 보니? 아니 문제 하나만 풀진 않잖아. 여러 개를 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final exams라고 하고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그냥 기말고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복수라서 여기에 뭐가 안 붙은 거야? S나 ES가 안 붙은 거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start 시작합니다. This Wednesday. 이거 무슨 뜻이니? 이번 주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뭘 얘기하는 거야?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지? 그치? 이번 주 수요일이라는 건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시작할 것이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52번 동사문이 needs. 여기도 또 S 왜 붙었는지 알고 있죠? 그죠? 앞에 있는 주어가 단수니까. 자, need 몇 형식? 3형식. 그럼 뒤에 뭐 나오면 문장 끝? 목적어는 뭐지? 명사. 그러니까 help가 얘는 명사라는 거네. 도움이라는 뜻이야. 그럼 문장 끝. 그럼 뒤에 붙은 건 전부 다 뭐야? 전면부 부사. 됐지? 그럼 다 됐네. 그는 필요로 한다. 도움을. 근데 with 이 도움이
뭘 가지고 있는 도움이냐면 그의 수학 숙제에 대한 도움이라는 뜻인 거야. 알겠지? 여기서 with라는 의미는 무엇에 대한이라는 의미가 돼. 여기서. 알겠지? 그러니까 그의 수학 숙제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 53번 동사 뭐니? leaves. 자, leave라는 동사의 3단 변화. 시작. leave, left, left. leave에 s 붙은 이유는 앞에 있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선생님, 부산이 주어 아닙니까? 얘는 부산 주어 아닙니다. 왜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만큼이 사실 주어의 의미는 같지만 주어 하나만 찾아라 하면 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산 가는 기차는 이라는 뜻이 되겠지. 그지? 여기서는 for이라는 게 얘들아 전치사는 그냥 하나의 뜻만 무조건 너희들이 외워서 그걸 다 집어넣으면 안 돼. 그냥 기차야. 부산을 가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전치사의 해석은 너희들이 그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 알겠지? 부산 가는 기차는 leaves. 뭔데? 떠난다. 몇 형식? 왜 이 형식이야? 와살칸 떠나는 거니까. 끝났지? 그럼 뒤에 붙는 건 전부 다 뭐야? 동사. 전부 다 공차. 그지? 부산 가는 기차는 떠납니다. 6시 30분에 오늘. 자, 그럼 이거는 떠날 것이다. 이렇게 미래시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지? 좋아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칠거 풀어보세요. 옆에 표시하고 밑에다가 해석도 한번 해보세요. 해석도 한번 해보세요. 해석. 네. 모르는 단어가 있지. 그치? 근데 한 단어만 몰라도 사실 너희들이 충분히 앞뒤의 단어들을 통해서 무슨 뜻인지 대충 알 수 있어. 자, 체크 1번 같이 보자. 1번. 자, 다음 문장 중 밑줄 친 동사가 실제로 나타내는 때를 현재 또는 미래 중에 고르래. 일단 요게 동사라는 거 확인이 됐지? 혹시 seem이라는 동사 무슨 뜻이었더라? seem은 뭐뭐인 것 같다 또는 뭐뭐처럼 보인다. 그래서 seem 동사는 대표적인 몇 형식이라고 했죠? 2형식. 그러니까 이 뒤에 뭐 나올 수 있어? 보어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니까 여기에는 지금 뭐가 들어간 거니? 이렇게 형용사 들어간 거지? 그럼 여기까지 보고 문장이 끝났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맞지? 문장의 구조가 끝난 거야. 그는 뭐처럼 보여? 친절하고 kindly 친근한 것처럼 보여. 그지? To everyone.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도 어렵지 않지? 자,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The department store sale ends next week. 자, 동사는 ends야. 여기에 s 붙은 이유는 요만큼이 뭐란 얘기야? 주어란 얘기네. 자, 주어만 해석하면 이 문장은 끝났네. 이게 무슨 뜻이니? department store의 sale은 다음 주에 끝날 것이야. 미래가 되겠지. 왜?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으니까. 현재 시제지만 우리는 이걸 미래를 해석해야 돼. 얘들아, department store가 무슨 뜻일까?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그지? 얘들아, department라는 단어가 뭐냐면 부서라는 거죠. 부서. 이게 왜 부서 가게 라고 안 하고 이걸 백화점이라고 얘기하냐. 너 백화점 나왔지? 1층 뭐 있니? 2층 뭐 있니? 3층 뭐 있니? 4층 뭐 있니? 몰라요. 어쨌든 층마다 부서가 파는 게 나뉘어져 있지.
그지? 이게 막 나뉘어져서 하나가 전체로 있는 백화점. 그래서 이걸 백화점이라고. 알겠지? 백화점이라는 의미로 department store 잘 기억해 둡니다. 자, 다음 54번 문장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요 밑에 밑줄 치고 넘어갈게요. 현재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일, 즉 반복적 일, 일상, 그리고 과학적 사실, 진리, 속담. 요거는 전부 다 뭘 쓴다? 시제를 현재 시제를 쓴다. 이유는 왠지 알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거니까 딱 가운데 있는 요거를 쓰는 게 아주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밑에 봅니다. 54번 문장입니다. 자, 동사문이 bite. 여기 S 붙었지? bite는 무슨 뜻이야? 물다라는 뜻이야. 자, 그럼 얘가 주어지? sometimes는 무슨 뜻? 가끔씩. 그는 가끔씩 묻니다. 요거는 몇 형식 동사일까? 3형식이야. 2형식에 이게 없으면 그냥 3형식이야. 그래서 his fingernails 문장 끝. 그의 손톱을 가끔씩 물어뜯는다. 얘는 뭐야? 습관입니다. 그지? 습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55번. 동사 뭐야? rises. rise라는 단어는 오르다라는 뜻이야. 그럼 앞에 있는 the sun, 태양은 떠오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오른다. 오른다는 몇 형식일까? 와, 살간 올라가는 거니까 이것도 1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in the east. 어디에서 떠오르는데? 동쪽에서 떠올라서 set. 두 번째 동사네 set은 무슨 뜻이냐면 지다라는 뜻이야. 지다. 알지? 아, 내가 가위바위보에서 졌어. 그 지다가 아니라 지는 거야.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집니다. 어디에서? 서쪽에서 집니다. 이건 뭐야? 진리잖아. 진리. 그지? 진리. 언제나 사실인 거. 그래서 너희들이 뭐 숙제를 다 해봐. 그럼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하지?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나?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해가 서쪽에 뜨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너희들이 숙제를 다 외웠어. 그게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야. 저 봐요. 저 했는데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갑니다. 동사문이 두 개. get이야, get. 이게 동사고 이 두는 뭐야? 조동사. 의문문 만들려고 두더지 앞에다 붙여준 거야. 그지? 자, 당신은 often, 종종 get cold. 뒤에 이 cold는 무슨 뜻일까? 감기. 맞아, 감기라는 뜻이야. 감기. 너는 자주 감기에 걸리니? 라는 뜻이지. In winter. 언제? 겨울에. 겨울마다 너는 자주 감기에 걸리니? 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동사문이 리뷰. review. review는 무슨 뜻이야? review는 무슨 뜻이니 얘들아? 복습하다라는 뜻이야. review 한다는 거는 이게 view라는 단어 앞에 re를 붙여서 다시 본다라는 뜻이야. 다시 본다라는 건 미리 오늘 공부했던 걸 다시 봐. 이걸 뭐라 그러지? 복습이라고 그러지. 복습. 그지? 그러니까 나는 복습합니다. 몇 형식? 뭐 모르면 3형식이지. 그지? 그럼 뒤에 뭐 나오면? 목적어. 명사 나오면 끝. 됐죠? 자, 그러면 나는 복습합니다. 나의 daily to-do list. 자, 여기서는 요거는 투부정사일까 아닐까? 아니야. 이거는 그냥 to-do list라고 하면 해야 할 일이란 뜻이야. 그지? 해야 할 일들을 복습합니다. 다시 봅니다. In my planner every night. 매일 밤 내 플래너. 이거는 이제 다이어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 이것에 나는 해야 할 일을 본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58번 갑니다. 요건 동사 뭐니? saves. 그지? save에 s 붙은 이유는 앞에 있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이야. 이만큼은 주어지만 요만큼은 떼어낼 수 있겠죠? 그죠? stitch가 무슨 말일까? stitch는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바느질한다고 그러지? 바느질의 한 바느질을 one stitch, a stitch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의 바느질 in time. 이거는 제시간이라는 뜻이야. 적절한 때에 한 번의 바느질이 9 stitch를 아낄 수 있대. 이게 무슨 말일까? 9번을 아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것에 대해서 꼬매. 그러면 더 벌어지기 전에 꼬맸으니까 더 많은 수고를 안 드릴 수 있겠지. 더 많은 수고 안 나올 수 있겠지. 이해되지? 그걸 얘기하는 거. 이거는 속담입니다. proverb라는 건 이제 속담이라는 얘기고, 그 속담은 항상 무슨 시제를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 왜 속담은 현재 시제를 쓰니까? 그렇지. 과거에도 이 말을 썼고 지금도 쓰고 앞으로 너희들 미래에도 쓸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과거 시제, 미래 시제 보겠습니다. 자,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는 너무 그냥 단순한 거야.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현재, 요거는 방금 했고요. 과거, 미래, 이제 공부하는데 과거 시제는 당연히 이 동작이 언제 일어나야 돼? 과거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맞지? 과거에 일어난 걸 표현하는. 미래는 당연히 미래에 일어날 걸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공부하고 있는 현재, 과거, 미래 세 개의 시제 중에 뭐만 좀 복잡한 거야? 현재만 좀 복잡한 거야. 과거는 그냥 과거에 일어나는 거고 미래는 그냥 미래에 일어날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과거 시제. 근데 과거 시제는 이건 솔직히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과거에 일어난 동작 또는 무조건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100% 무슨 시를 써야 돼? 과거를 써야 됩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100% 과거 시제야. 만약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과거를 쓰지 않았다? 그거는 틀린 거야. 잘못 쓴 거야. 알겠지? 이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미래 시제는 보통 will 다음의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내고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지. 그리고 자주 쓰이는 부사구는 tomorrow, next, soon, in 시간, 이런 것들. soon이라는 거지. coming soon. soon은 이제 곧이라는 뜻이었지. 이것도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과거랑 미래 시제 같이 한번 보자. 자, 동사는 charge라는 단어는 충전하다라는 뜻이야. 그지? 나는 충전했어요. 나의 핸드폰을요. yesterday, 어저께. 그지? 어저께라는 말 나왔으니까 무조건 시제는 뭘 써야 되는 거야? 과거로만 써야 된다. 알겠지? 어렵지 않지? 요거 이미 다 외워지는 거다. 그지? 자, 그 다음 갑니다. 60번 문장. 동사 뭐니? will show. 이게 동사의 한 덩어리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보여줄 것이다. 자, show 몇 형식? 그럼 뒤에 뭐 나와? 예상해. 사람? 사람 한번 나오고 사물 나오면 되겠지. 그지? 그럼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사람에게 사물을 보여줄 것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나는 보여줄 거야. 너에게 나의 새로운 운동화를 next time. 다음에. 뭐야? 보여줄 거라 해놓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네. 그지? 안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다음번에 보여주겠다는 얘기는. 그지? 다음 시간에 있죠. 보여줄 수도 있지. 그지? 자, 그 다음 갑니다. 61번 볼게요. 동사 뭐니? taught. 요거 아까 누가 틀렸더라고. 그지? taught는 3단 변화 해보자. 시작. teach, taught. 그지? 요거랑 너희들이 맨날 헷갈리는 게 뭐냐면 think의 3단 변화. think, thought. 아니 선생님 틴트 저거 모르는데 그냥 막 찍은 거예요. 제가 잘못 쓴 게 아니에요. 같아요. 아 나야. 자, 요거는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 teach, taught. 나도 저렇게 썼어. 선생님 얘도 저렇게 썼어요. 아니면 저만 그렇게 썼어요. 나도 저렇게 진짜 확실히 전 틀렸거든요. 다 그렇게 썼어. 저요? 나연이가 틀린 게 요걸 틀린 거야. 맞아, 그러니까. 저거 틀렸어. 요거 O를 A로 썼어, 우리가. 그치? 다 올랐어. 발음해봐. teach, taught.
그지? teach, taught, taught, think, thought, thought.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얘들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 한 번씩 옆에다 써보자. 한 번씩. 다음 시간에 어차피 또 요거 언젠가 볼 거야 또 시험.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 잘 너희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Mr. Don 강 선생님은 taught. taught는 몇 형식이니? 네? teach는 몇 형식이니? 3형식, 4형식, 4형식 3형식도 되지만 모두 돼? 주다라는 말 붙여도 되지? 가르쳐 주다. 그러니까 4형식. 사람, 사물. 됐지?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일까? Last semester. semester이라는 말은 단시간 자 한번 얘 없이 그냥 우리 한번 때려 맞춰보자. 강 선생님은 가르쳐줬어 우리에게 social study. 이게 사회예요, 사회. 사회 과목 할 때 사회 과목을 가르쳐줬어. 지난 시간 수업 semester. 네. 지난 수업에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우리에게 사회를 가르쳐줬어. 지난 semester. 시간 이게 맞아. 크게 봤을 때는 뭐 시간 중에 하나야. 시간 학기 지난 학기에 이런 뜻이야. 알겠지? semester이라는 말은 학기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62번 동사문이 will do. 그지? 그는 잘할 거야. 여기서 well이라는 건 잘이라는 뜻이야. 잘 할 것이야. 이런 의미가 돼. 자, on the exam. 시험에 잘 할 것이야. 그러니까 시험 잘 볼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지? tomorrow. 내일 볼 시험을 잘 치를 것이야. 그는 study. 동사지. 그지? hard for it. 열심히 그것을 위해 공부를 했었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일단 위는 부사 아니죠? well. 네, 요 부사입니다. 그건 두가 1형식도 되고. 그는 잘할 것이다 하고 그는 할 것이다. 잘. 이렇게 되는 거야.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두는 1형식도 되고 3형식도 돼.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있는 체크 문제 풀어봅니다. 그리고 해석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3명이니까 한 사람씩 해보자.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번. 저 해보세요. 1번. 해석까지 해석 못해도 괜찮아. 그냥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두려워하지 마. 모르는 단어 있다고 해서 이게 해석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 우리 배웠잖아. 영어의 문장은 다 주어 다음 동사. 동사만 잘 찾아서 물론 이게 동사가 얘가 되는지 뒤를 좀 봐야 되겠지만, 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take a walk in the park 무슨 뜻일까? 나는 얘들아 이건 외워야 돼. take a walk라는 말은 이게 하나의 뜻이야. 이런 뜻이야. 산책하다. 자, 그럼 얘는 정답이 뭘까? take야? will take야? 모르겠지. 왠지 알아?
요 단어를 알아야지 답이 나오는 거야. These days가 무슨 뜻일까? 요즘이라는 뜻이야. 자, 그럼 생각해봐. 요즘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말이니? 뭐를 의미하는 거지? 과거부터 지금, 미래까지 요즘. 그지? 그러니까 시제를 뭘 써야 돼? 요즘이라. 현재를 쓰는 거야. 맞았다. 현재를 쓰는 게 맞다. 그치? 요거는 일반적인 일상, 반복적인 일을 나타내는 거니까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2번. 둘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갑니다. 제가 이거. 이건 얘 시키면 안 돼. 아니야, 너 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야. 아니, 안 되더라도 동사 찾아가면서 한번 해보는 거. 동사의 규칙. 알잖아? It's 어? will be It will be cloudy and partly rainy next Monday. 일단 얘가 정답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나오죠? 요거 무슨 뜻이니? 다음 주 그치, 다음 주 월요일이라는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will be가 되겠지. 자, 그럼 해서 그것은 땡. 그것은 이라고 하면 그냥 틀렸죠? 왜죠? 이시 뭐지? 빈칭 주어. 그러면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선생님 얘기했잖아. 노예라고. 노예 같은 애야. 영공노. 그지? 빈칭 주어. 또 뭐 있었지? 가주어, 진주어. 그리고 대명사 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빈칭 주어. 빈칭 주어 뭐 있었죠? 시작. 시날, 요날, 거명, 단시일, 짜리암. 그치? 시간, 날짜, 거리, 요일, 명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말은 해석하지 않아. 그래서 it will be cloudy. 무슨 말이야? 구름이 낄 것이고요. and partly rainy. 비가 좀 그런데 partly는 무슨 말일까? part가 무슨 말인지 알지? 부분 맞아.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만 일부분 비가 올 것이에요. 이런 의미지.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에. 이해되죠? 자, 그 다음 갑니다. 3번. 나는 나의 숙제를 2시간. 어고가 뭐니? 2 years ago. 2년 전에. 2 hours ago. 2시간 전에. 여기 전이라는 뜻이지. 그지? 2시간 전에 나는 내 숙제를 끝마쳤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정리 노트 정리하세요. 선생님 미리 지금 정리할 수 있게 해줄게. 숙제는 정리 노트 해야 되고, 그리고 13개의 문장 외워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플러스 백지 테스트까지. 녹음도 해야죠.